안녕하세요. 신한카드 조주명팀 박정원입니다. 오늘은 신한카드에서 업계 최초로 아트페어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나왔는데요. 신한카드 아트사업 홍보대사 이소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이자 스스로를 아트 메신저라고 부르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아트 메신저. 네. 제가 아트 메신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혹시 아트 메신저가 큐레이터와 비슷한 내용인가요? 아니요, 좀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비슷한 맥락도 있겠지만 제가 저 스스로를 아트 메신저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미술을 이렇게 전달하는 창구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책으로도 전달하고 이렇게 강의로도 전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자.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좀 직업명을 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메신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아트 메신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서 제가 대표님 유튜브를 요즘에 구독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유튜브를 보면 컬렉터의 집에 찾아가서 미술 작품을 설명해 주는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미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미술이 처음이다 보니까 좋은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미술이란 무엇인가요? 저도 그 고민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일단은 좋은 미술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예술 작품을 만났는데 내가 어떠한 감정이 해소되고 또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혹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거. 그래서 저는 크게 볼 때는 좋은 미술은 한 개인 개인을 다 좋은 사람으로 이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같은 초보자들은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아직 자세하게 어떤 미술품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무엇이냐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컬렉팅에 대해 뭐든지 물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대 미술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현대 미술에 대해서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미술은 이름 자체도 좀 어렵게 생겼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미술은 시대를 참 닮았어요. 그래서 현대미술은 어디를 닮았을까요, 그러면? 현대를 닮았죠. 현대인들은 다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개성이 강해요. 그러므로 현대미술 역시 다양하고 복잡하고 개성이 강하니까 단순하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을 잘하려면 결국엔 잘 봐야 돼요. 잘 보려면 기초가 시간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작품을 너무 짧게 보고 지나가면 영원히 어려워요. 근데 한 10초 정도 여유를 내고 시간을 들여서 들여다보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나? 이거 이런 재료로 만들었네 하면서 조금씩 다가가거든요. 소개팅 해보셨죠? 소개팅 하면 어떠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나야 더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술 역시 잘 보려면 전시도 많이 다니고 아트페어도 구경 가고 미술 관련 소식이 뭐가 있나 뉴스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소개팅의 국룰 3번을 만나봐야 그럼요. 알아볼 수 있다. 이것처럼 현대 미술도 여러 번 봐야 네.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감상을 좀 넘어서 미술 컬렉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미술 컬렉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억지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억지로 컬렉팅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미술을 처음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시장에를 일단 가요. 그래서 근시일 내에 진행되는 미술 전시를 막 보다가 전시가 끝나면 바깥에 나가면 아트샵이 있어요.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 이제 아트샵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우리 집에 이 그림 마그네틱으로 붙이고 싶어. 나 화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컵? 이거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다가 궁극적으로는 미술을 더 좋아하게 되면 나 우리 집에 그림 걸고 싶어. 그래서 저는 미술 애호가의 순서가 처음에는 그림을 알고 보고 탐구하고 사랑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도 좀 그림 걸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한다라기보다는 미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컬렉팅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점 있죠. 우리는 예술가들을 상당히 부러워하잖아요. 예술가들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랑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술가들의 삶의 한 조각을 집에다 가져다 놓고 보면서 매일 향유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가와 함께 사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컬렉팅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컬렉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컬렉팅을 하기 위해서 MZ 세대들이 컬렉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최근에 좀 뉴스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물론 MZ 세대보다는 선배지만 저는 40대를 다가가고 있지만, 요즘 20, 30대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돈을 쓰던 소비 패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경험에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경험을 나아가서는 향유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좋은 가방, 좋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신문 같은 걸 보면 젊은 세대들이 소비를 할 때 경험에 투자한다, 그다음에 향유에 투자한다. 근데 미술 작품 역시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사서 걸어놓고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점 20대, 30대 컬렉터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렉팅을 하게 되면 정말 제품이 오르나요? 저는 약간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방금 전에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미술 작품을 물건처럼 제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귀한 운동화가 발매가 되면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죠? 몇 개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 때문에 제품이 오르듯이 오른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미술 작품은 이제 예술가가 그 작품을 한 점밖에 안 그린 경우가 되게 많죠. 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도 별이 빛나는 밤을 한 번밖에 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갖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치는 높아지죠. 그런 원리 때문에 미술 작품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미술 작품을 다 제품처럼 생각하고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떠한 작품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만 너무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할 수도 있고,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10년 뒤에는 인기가 되게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 작품의 가치는 희소성 때문에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언제나 모든 작품이 다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품이라는 말 대신에 작품이라는 말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신발을 사려면 신발 가게에 가야 되고, 라면을 사려면 마트에 가야겠죠. 그럼 미술 작품을 파는 곳을 찾아야겠죠. 어디서 팔까요? 제가 미술 작품 한 번도 사보지 그죠? 않았지만 느낌에 아트페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트페어에서도 파는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미술관하고 갤러리예요. 근데 미술관은 작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작품을 전시하고 보존하고 알리고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이제 상업 화랑이라고 불리는 갤러리들에서 미술 작품을 판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말에 이제 시간이 나면 미술관도 가고 갤러리도 가는데, 미술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을 잘 모르죠. 그냥 전시를 보는 거고요. 갤러리에 가면 이거 작품 얼마예요? 그러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갤러리에서 사는 게 가장 평범한 일이고, 조금 편리한 게 갤러리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들어요. 말 그대로 여러 갤러리가 한 날 한시에 모여서 작품을 파는 건데요. 그게 바로 아트페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한쌤이 얘기한 것처럼 아트페어에 가면 많은 갤러리들이 동시에 작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교도 해보고 감상도 해보고 가격도 좀 편안하게 물어보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트페어에 가서 만약에 작품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작품을 사는 게 제 취향을 맞는 작품을 살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컬렉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예전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저희 집에 가구를 살 건데 네가 골라줘. 이런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사면 되지 왜 자꾸 취향을 남한테 물어보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옷을 너무 쇼핑을 안 해본 사람은 여러 군데 옷을 입어보고 그 의견을 묻잖아요. 그 매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때요? 어울려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누구나 초보 시기에는 본인의 취향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스스로 느끼고 강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취향을 알려면 많이 옷도 입어봐야 되듯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림도 많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그림을 좋아하네. 난 저런 그림은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스스로의 자기 평가와 자기 검열의 시간? 그러니까 나의 취향을 검열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 아, 내가 사실 추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공예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좀 생각이 들 때쯤에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해보면 가장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취향이 아직 없는데 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결국엔 남의 집에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컬렉팅의 마지막에 대한 질문은 내가 좋은 거. 내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작품을 사도 후회하지 않고 좀 오랫동안 즐기고 향유하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작가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좋은 작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은 좋은 작가의 기준도 참 애매한데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저는 어떤 작가를 만날 때 이 작가가 5년 뒤엔 어떨까? 10년 뒤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도 꾸준히 열심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참 상대적인 거지만 정한 쌤도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발전하는. 맞아요. 예술가 역시 본인의 작품을 자꾸 복제하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따라하고 계속 그러기보다는 본인이 작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과 소통할까도 생각하며 예술가로서의 내가 이 미술 작품 안에 담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작가가 좋은 예술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근데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작가가 미래에 작업을 더 열심히 할지 갑자기 그만둘지. 그래서 미술 작품을 사실 때는 사람이 결국엔 예술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작가의 미래를 함부로 점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작업을 정말 대하는 태도가 진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 초보 컬렉터 입장에서 좋은 작가인가 아닌가 좀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은 작가님을 잘 만나서 좋은 작품을 구매를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면 이제 이 좋은 작품을 제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팔 때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팔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일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살다 보면 그 작가가 좀 질릴 수도 있고 작품이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저도 집에 그림이 정말 많은데 더 이상 나 이러다가는 더 좋은 그림 내가 좋아하는 거 못 사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기를 살다 보면 한 5년, 10년 작품을 보다가 바꾸고 싶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작품을 판매할 때 판매처가 사실 우리나라는 혹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게 옥션입니다. 옥션에 이제 작품을 이제 내놓는 거죠. 근데 옥션은 말 그대로 이런 단어가 어울릴 수 있나 고민을 하지만 맞아요. 중고장터예요. 미술 중고장터. 내가 갖고 있던 작품이 시장에 이제 중고장터에 내놨을 때 이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걸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 가다가는 내가 작품을 구매했던 갤러리가 고객층이 많고 다양하면 갤러리에다가 한번 물어보기도 해요. 이 작품 제가 한 10년 봤는데 제가 이 작품 말고 이제 이거 좀
처분을 하고 다른 작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갤러리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좀 신기한 게 그림이라는 게 한번 집에 들어오면 그 자기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막 쉽게 빨리 팔아야지 이런 분은 많이는 없으신데 요즘에 약간 젊은 친구들이 그림을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생각하고 갑자기 빨리 팔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해야 될 거는 작가의 가치도 1, 2년 사이에 갑자기 오르지 않겠죠. 예술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을 봐야 그 작가가 얼마큼 성장하는지가 좀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사면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잘 즐기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5년에서 10년 정도면 약간 장기 투자 같은 느낌으로 제가 좀 받아들여지는데 네. 그런 느낌이 맞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지만 좀 걱정되는 게 이 투자라는 단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물리적인 투자도 있다고 보는데 심리적인 투자도 있다고 봅니다. 정한 씨가 어떠한 그림을 샀어요. 근데 매일 아침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기쁨, 만족도, 그쵸? 그런 감상,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심리적인 투자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투자라고 하면 너무 물리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재밌는 건 이 세상 모든 물건은 사면 값이 떨어지는 게 참 많아요. 그죠? 그쵸. 자동차도. 가전제품. 맞아요. 하지만 미술 작품은 생각보다 경기가 아주 힘들고 안 좋아도 작가가 계속 열심히 작업을 하면 작품 가격이 막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투자라는 단어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물리적인 투자와 심적인 투자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이제 컬렉터의 초보 제가 이제 네. 입문자로서 그런 많은 정보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옥션도 얘기해 주셨고 갤러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혹시 있는지 혹시 아니면 좋은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는 커뮤니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미술 작품을 먼저 사려고 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빠르게 폐쇄적이었어요. 상당히 컬렉터 모임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인스타에 막 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고 향유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요즘 젊은 컬렉터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인스타그램들은 일단은 레리스 리스트라고 전 세계 컬렉터들이 집에 그림을 어떻게 걸어놓고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막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거든요. 저도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보면 미술 작품이 집에 이렇게 걸리니까 매력적이네? 이런 어떠한 다양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미술계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ARTSY 해서 아트지라는 사이트인데 요즘은 한국 분들도 그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트는 뭐가 편하냐면 가입을 하면 이제 정한 씨가 찾고 싶은 작품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갤러리에게 이제 문의하기가 있어요. 가격을 물어보기? 그럼 이제 갤러리가 메일을 주고 또 때로는 가격도 아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미술품을 살 때 좀 울타리가 낮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옥션 결과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옥션 결과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또 옥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미술 중고장터잖아요. 그러니까는 때에 따라서는 가격이 되게 높게 낙찰될 때도 있고 되게 좋은 작품인데 유찰될 때도 있어요. 낙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시장 조사 겸 보면 좋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뭐 아트 뉴스 아트팩트 이런 해외 사이트들 제가 안 그래도 이미지들을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좀 팔로잉하면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너무 내가 공부를 진지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출퇴근길에 잠깐씩 한두 개씩 보는 거 이러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은 이런 정보들이 돌고 있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거 더 프리뷰 한남 위드 신한카드 이 신한카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트페어에 대해서 기존 아트페어랑은 어떤 점이 좀 다르고 특별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한남동에서 열리는 페어도 처음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프리뷰 한남의 가장 장점은
신인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점이에요. 한 번도 아트페어에 나와보지 않았던 젊은 신진 작가.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시장의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미술 컬렉팅을 한 지 거의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진 작가들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내 눈에 띄면 좋겠지만 막 숨겨져 있으세요, 곳곳에. 근데 이렇게 좀 아트페어에서 누가 좋은 신진 작가인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좋은 신진 갤러리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선점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준다면 정말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이번 기회에 좀 신진 작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근데 다른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도 오래됐고 또 대형 갤러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블루칩 작가? 그리고 너무 유명한 작가. 근데 유명한 작가들은 멋있지만 젊은 컬렉터들이 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공부하기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작품을 구매해서 우리 집에 걸어놓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젊은 컬렉터들한테는, 또 혹은 내가 비록 나이가 좀 어른이지만 뭐 50대, 60대, 70대지만 영 컬렉터 입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입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신진 작가들에게 주력하는 페어가 좀 좋은 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프리뷰 한나 위드 시단카드 아트페어에서 저 같은 초보 컬렉터들이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아트페어겠네요. 제 생각에도 정한 씨가 월급을 이제 차곡차곡 아껴서 요 페어 때 첫 번째 컬렉팅을 시작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오늘부터 저축을 꼭 해서 첫 컬렉팅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신진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신진 작가뿐만이 아니라 중견의 작가, 그다음에 오래된 대가들에게도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저도 미대를 나왔지만 신진 작가들은 아직 미술 시장에 홍보도 많이 안 됐고 본인을 알리는데 좀 그 매체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젊은 컬렉터들이 내 나이 또래의 신진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작품이 좋은, 작업이 좋은 작가들은 그 반응, 피드백 때문에 더 열심히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미술 작품이 많이 팔려야 좋은 작품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작가가 작품이 참 좋은데 미술 애호가들이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이 작가가 작품을 포기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하고 소통하는 것이 작가에게는 되게 건강하고 발전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진 작가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20, 30대 작가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중견 작가들, 또 더 그 이상의 작가들에게도 관심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진 작가님들이 작품을 출품하실 때 갤러리랑 컬렉터 그리고 신진 작가 이렇게 세 명의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갤러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작가한테 사고 싶은데?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가가 갤러리랑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작가에게 사도 되겠죠. 판매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작가들은 작품을 열심히 하고 작업을 하고 전시회를 갤러리가 주관을 합니다. 근데 갤러리가 전시를 진행을 할 때는요, 그냥 흰 벽에 작품을 가져다 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시 주제를 잡고 전시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권의 책에 이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소개할까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하는 게 바로 큐레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큐레이터와 아트 메신저는 좀 다르지만 저는 제 삶의 큐레이터인 거잖아요. 제 유튜브에. 근데 큐레이터들이 갤러리에서 전시 기획을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시점에 본인들이 큐레이터로서 어떠한 작가의 어떤 시리즈를 보여줘야 될까. 근데 결국 판매까지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 큐레이터의 고민이나 전시 기획자의 고민을 많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저는 작가가 아무리 작업이 좋아도 전시 기획이나 큐레이터의 역할이 없다면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초보 컬렉터들 입장에서 갤러리가 이 작가의 언어를 더 잘 전달하고 주제에 맞게 기획을 해서 선보여 주는구나. 근데 그 과정이 홍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갤러리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작가를 작가 미팅도 하고 의논도 해서 더 좋은 전시를 보여주고 또 작가를 좀 관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작품이 팔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갤러리랑 좀 수익 분배를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야 하고, 네네. 제가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갤러리랑 아트페어의 수익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역시 젊은 컬렉터여서 직접적으로. 일단은 갤러리 수수료는 작품값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이제 뭐 흔히 50%는 갤러리 비용, 50%는 작가에게 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6대 4인 경우도 있고 작가가 60%인 경우도 있고 조금씩 갤러리나 작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아트페어는 사실 갤러리랑은 좀 다른 게 많은 갤러리들이 아트페어에 참여하세요라고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어주고 좋은 갤러리를 섭외해서 하나의 큰 장터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트페어는 공간을 이제 준비해주고 또 참여비를 받겠죠. 근데 이번 이 더 프리뷰 한남은 참여비 자체도 높지가 않아서 많은 부분을 또 신한카드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신생 갤러리인데 이렇게 페어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갤러리들마저도 문턱을 확 낮춰서 좀 아트페어에 많은 갤러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장터를 열어줬고 아트페어의 수익 구조와 갤러리의 수익 구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트페어는 하나의 무대를 마련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컬렉터들 입장에서도 제가 이 예시를 좀 들어볼 텐데 어떠한 브랜드가 되게 좋은데 그 브랜드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매장이 많이 있는 그 아울렛 아니면은 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떤 취향에 맞지 하고 한번 좀 둘러보고 싶잖아요. 저는 그게 딱 페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수익 구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이번 아트페어는 신한카드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는 점, 신한카드 최고. 확실히 홍보대사여서. 네. 그래서 더 궁금한 게 그럼 이번 페어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거에 있을까요? 저는 제가 83년생이다 보니까 90년대생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90년대생이죠. 매력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 마음이 미술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작가를 좋아할 때 대부분 80년대생들을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동년배여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더 프리뷰 한남에 90년대생 작가들 중에 누가 참여했나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나이가 작가의 작품을 뭐 반영한다 이건 아닌데 정말 젊은 작가들 있잖아요. 이제 막 미술 작가를 시작하려는 그런 작가들을 더 눈여겨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저 같은 초보 컬렉터들이 꼭 이번 컬렉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한 씨를 만나서 MZ 세대의 솔직한 미술 컬렉팅에 대한 생각, 질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더 프리뷰 한남 위드 신한카드 그 페어가 언젠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프리뷰 한남 위드 신한카드는 총 2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두 번째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장소는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네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더 프리뷰 한남 위드 신한카드에 소영님 꼭 오실 거죠? 네, 저도 저의 취향에 맞는 좋은 신진 작가 작품을 컬렉팅하러 2번 다 꼭 참석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소영님의 꿀팁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 프리뷰 한남 위드 신한카드에서 만나요. 괜찮아요?